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스크래핑 도구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HTML 파싱과 동적 페이지 처리, 그리고 윤리적인 크롤링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습 예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시작해봅시다. 먼저 오늘 다룰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HTML 파싱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뷰터펠수프 활용법, 동적 페이지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설리니엄과 웹드라이버 사용법, 크롤링 윤리와 규칙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실습 프로젝트인 웹스크래퍼 도구와 뉴스 수집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실전 팁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HTML 파싱입니다. HTML 파싱이란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의 목차를 보고 원하는 챕터만 골라 읽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복잡한 HTML 구조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뷰터펠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으며 경쟁사 모니터링, 뉴스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앱 개발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HTML 파싱은 이런 작업을 자동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 뷰터펠수프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뷰터펠수프과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리퀘스트 get 함수로 원하는 URL의 웹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example.com의 프로덕트 페이지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뷰터펠수프 객체를 생성하면서 리스판스 텍스트를 전달하고 HTML 파워서를 파서로 지정합니다. 이제 CSS 선택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요소를 찾습니다. 수프 셀렉트 메서드에 프로덕트 아이템 타이틀을 전달하면 프로덕트 아이템 클래스 안에 있는 타이틀 클래스 요소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포루프를 돌면서 각 프로덕트의 텍스트를 getText 메서드로 추출합니다. 스트리프 트루 옵션을 주면 앞뒤 공백이 제거된 깔끔한 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웹 스크래핑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CSS 선택자는 HTML 요소를 찾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클래스, ID, 태그 이름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확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으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클래스 선택자이고 삽 기호로 시작하는 삽사인 ID는 ID 선택자입니다. 태그명을 직접 쓰면 해당 태그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자들을 공백이나 대괄호, 콜론 등으로 조합하면 매우 정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iv 컨테이너 p 텍스트는 컨테이너 클래스를 가진 div 안에 있는 텍스트 클래스를 가진 p 태그를 찾습니다. CSS 선택자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HTML 구조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robots.txt 파일 확인입니다. 이 파일은 웹사이트가 크롤러에게 어떤 페이지를 수집해도 되고 어떤 페이지는 안 되는지 알려줍니다. 웹사이트의 이용약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사이트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 API가 제공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API가 있다면 스크래핑보다 API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부하를 고려하여 요청 간격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적 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페이지란 자바스크립트로 콘텐츠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웹 페이지를 말합니다. 페이지가 처음 로드될 때는 HTML이 거의 비어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실제 콘텐츠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리퀘스트와 뷰터펠수프만으로는 이런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빈 HTML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브라우저처럼 동작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설리니엄 같은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완전히 실행된 후에 페이지를 스크래핑할 수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이나 AJAX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페이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동적 페이지이기 때문에 설리니엄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설리니엄으로 동적 페이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코드로 살펴봅시다.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합니다.
셀레니엄 외부 드라이버에서 크롬 드라이버를 바이 클래스로 요소 선택 방법을 지정하고 부 드라이버 웨이트과 익스펙티드 컨디션즈로 요소가 로드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드라이버 크롬으로 크롬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드라이버 get으로 원하는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외부 드라이버 웨이트입니다. 최대 10초 동안 기다리면서 프로덕트 리스트 클래스를 가진 요소가 페이지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요소가 로드되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파인드 엘러먼츠로 모든 프로덕트 아이템을 찾고 각 아이템에서 타이틀과 프라이스를 추출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드라이버 퀴트로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 페이지는 소셜미디어나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로드되는 방식이죠. 이런 페이지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보려면 페이지 끝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합니다. 셀레니엄의 엑시큐트 스크립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여 스크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크롤토 함수로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고 다큐먼트 바디 스크롤하이로 현재 페이지의 전체 높이를 측정합니다. 스크롤 후 잠시 대기하면서 새 콘텐츠가 로드되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높이를 측정해서 이전과 같다면 더 이상 로드할 콘텐츠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스크롤을 멈춥니다. 모든 콘텐츠가 로드된 후에 데이터를 추출하면 됩니다. 이제 무한 스크롤을 자동화하는 함수를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스크롤 투 바텀 함수는 드라이버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먼저 현재 페이지 높이를 라스트 하이 변수에 저장합니다. while true 무한 루프 안에서 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윈도우 스크롤토로 Y 좌표를 다큐먼트 바디 스크롤하이로 설정하면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타임 슬리프로 2초 동안 대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서버에서 새 데이터를 가져와 화면에 렌더링합니다. 다시 페이지 높이를 측정하여 뉴하이 변수에 저장합니다. 만약 뉴하이가 라스트 하이가 같다면 더 이상 스크롤할 수 없으므로 브레이크로 루프를 종료합니다. 다르다면 라스트 하이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스크롤을 계속합니다. 함수를 호출한 후에는 모든 아이템 요소를 찾아서 총 개수를 출력합니다. 이 패턴은 무한 스크롤 페이지를 스크래핑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앱 스크래핑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웹사이트가 정한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robots.txt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에 명시된 접근 금지 경로는 절대 스크래핑하면 안 됩니다. 요청 간의 적절한 대기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1초에서 3초 정도가 적당하며 사이트에 따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 헤더를 명시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좋은 관행입니다. 연락처를 포함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웹사이트 운영자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robots.txt 파일은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의 robots.txt는 example.com robots.tx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유저의 에이전트별로 크롤링 규칙을 정의합니다. 별표는 모든 크롤러를 의미하고 구글봇이나 빙봇 같은 특정 크롤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설라우 항목은 접근이 금지된 경로를 나타냅니다. 디설라우 슬래시는 모든 경로를 금지한다는 뜻이고 디설라우가 비어있으면 모든 경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롤 딜레이 항목은 요청 간격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크롤 딜레이 5는 요청 사이에 최소 5초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스크래핑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윤리적인 크롤링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에시켈 스크레이퍼 클래스는 베이스 RL과 딜레이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init 메서드에서 리퀘스트 세션 객체를 생성하고 유저 에이전트 헤더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mybat 1.0분이라는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로바트 파일 파워서로 robots.txt 파일을 읽어옵니다. set URL로 robots.txt 경로를 지정하고 리드 메서드로 파일을 파싱합니다. can 패치 메서드는 주어진 URL을 크롤링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로바츠 파서의 can 패치를 호출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패치 메서드는 실제로 URL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can 패치로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금지된 URL이면 none을 반환합니다. 허용된 URL이라면 타임 슬리프로 지정된 시간만큼 대기한 후 요청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윤리적이고 안전한 크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실용적인 웹 스크래퍼 도구를 만들어 봅시다. 이 도구는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를 모두 지원하는 범용 스크래퍼입니다. 자동으로 페이지 유형을 감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저장하여 엑셀에서 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문제나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진행 상황을 로깅하여 어디까지 수집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 높은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용 웹 스크래퍼 도구의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하고 로깅을 설정합니다. 인포 레벨로 설정하면 중요한 정보만 출력됩니다. 유너브셀 스크레이퍼 클래스는 이니트에서 세션 객체를 생성하고 유저 에이전트를 설정합니다. 스크레이프 메서드가 핵심 기능입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로거 인포로 요청 시작을 로깅합니다. 세션 get로 URL을 요청하되 타임아웃을 10초로 설정하여 무한 대기를 방지합니다. 레이즈 포 스테터스는 HTTP 에러가 발생하면 예열을 발생시킵니다. 뷰터펠소프로 HTML을 파싱하고 셀렉터로 원하는 요소들을 찾습니다. 찾은 항목 개수를 로깅하고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텍스트만 추출하여 반환합니다. except 블록에서는 모든 예열을 잡아서 로깅하고 빈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save to CSV 메서드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리드문으로 파일을 열고 CSV 라이터로 데이터를 씁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스크래퍼를 생성하고 스크레이프를 호출한 후 Save to CSV로 저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습은 뉴스 수집기입니다. 실제 뉴스 사이트에서 헤드라인과 링크를 수집하는 실용적인 예제입니다. 여러 페이지를 순회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을 배웁니다. 뉴스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각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도 함께 수집합니다. 중복 제거 로직을 구현하여 같은 기사를 여러 번 수집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집한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기록하여 언제 수집된 데이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의 기사를 자동으로 순회하면서 모두 수집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이런 도구는 뉴스 모니터링, 트렌드 분석,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수집기의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누즈 컬렉터 클래스는 베이스 URL을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이니트에서 빈 아우티켈즈 리스트와 시널즈 집합을 초기화합니다. 시널즈는 중복 체크에 사용됩니다. 컬렉트 페이지 메서드는 특정 페이지 번호의 뉴스를 수집합니다. URL에 페이지 파라미터를 붙여서 요청하고 뷰터펠수프로 파싱합니다. 뉴스 아이템 클래스를 가진 모든 기사를 찾습니다. 각 기사에서 제목과 링크를 추출합니다. 링크가 시널즈에 없으면 새로운 기사이므로 시널즈에 추가하고 아우티켈즈 리스트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합니다. 제목, 링크와 함께 수집 시각도 ISO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타임 슬리프로 1초 포루프로 1부터 넘버 페이지즈까지 반복하면서 각 페이지를 수집합니다. 모든 수집이 끝나면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인슈어스키 펄스 옵션으로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고 인덴트 2로 보기 좋게 정렬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컬렉터를 생성하고 5페이지를 수집하도록 호출하면 됩니다. 깨지지 않게 하고 인덴트 2로 보기 좋게 정렬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컬렉터를 생성하고 5페이지를 수집하도록 호출하면 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정제와 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웹에서 가져온 데이터에는 불필요한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프 메서드로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정규 표현식으로 연속된 공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HTML 엔티티는 디코딩 함수로 변환합니다. 특수문자는 용도에 따라 제거하거나 다른 문자로 대체합니다.
파일명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언더스코어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증도 중요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URL 형식이 올바른지, 필수 필드가 비어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치면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스크래핑할 때는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 개의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리퀘스트 세션을 사용하면 TCP 연결을 재사용하여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매번 새로 연결하는 대신 기존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싱CO와 IRTF를 사용하면 비동기 처리로 동시에 여러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요청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요청을 보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멀티스레딩이나 멀티프로세싱으로 병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커런트 퓨처즈의 스레드 플리그 제커터를 사용하면 간단히 병렬화할 수 있습니다. 응답 캐싱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요청하는 경우 첫 번째 응답을 저장해두고 재사용하면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최적화 기법들을 조합하면 스크래핑 속도를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스크래퍼를 만들려면 에러 처리가 필수입니다. 네트워크 오류, 타임아웃, 페이지 구조 변경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 익셉트 블록으로 예외를 잡아서 처리해야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제시도 로직을 구현하면 일시적인 오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넨셜 백호프 방식을 사용하면 제시도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서버 부담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첫 제시도는 1초 후, 두 번째는 2초 후, 세 번째는 4초 후 이런 식으로 늘립니다. 무한정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멈춘 것처럼 보이므로 10초에서 30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깅을 상세히 남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이 훨씬 쉽습니다. 어떤 URL에서 어떤 에러가 몇 시에 발생했는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에러가 몇 시에 발생했는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웹 스크래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전 팁을 공유합니다. 웹사이트의 구조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스크래퍼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개수나 형식을 체크하여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슬랙, 텔레그램 등으로 알림을 보내면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샘플을 검증하여 품질을 확인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서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백업과 버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크래퍼 코드를 기트로 관리하고 수집한 데이터도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이런 관행들을 지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웹 스크래핑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지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웹 스크래핑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도구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HTML 파싱의 기초부터 뷰터펠수프 활용법, 동적 페이지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설리니엄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페이지를 다루는 법과 무한 스크롤 처리 방법도 익혔습니다. 크롤링 윤리와 robots.txt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윤리적인 크롤러 구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실습 프로젝트인 범용 웹 스크래퍼와 뉴스 수집기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데이터 정제, 성능 최적화, 에러 처리 등 실무에 필요한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지만 항상 윤리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